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분석적인 건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문장에서 follow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follow는 뭐예요? 따라와라. follow me, 날 따라와. 이 뜻이죠. 그러니까 follow가 따라가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한번 이걸로 해볼까요? if 이 부분. 자, 이 컴마인데, 자, 어떤 뜻이 될까요? 그대로 A, B가 B가 C면 뭐가 따라오죠? A는 C와 같은 것이 따라온다. 논리적으로 따라오죠. 그렇게 해석됐습니까?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요? 자,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이걸 분석해서 follow라는 게 따라가다잖아요. 그럼 you follow me라고 한다면 B가 앞에 있고 you가 뒤에 있는 거죠. 얘가 앞에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애매해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follow라는 단어 자체를 느끼는 거죠. follow, 따라가다. A가 B고 B가 C면 A가 C가 따라온다. 이것도 볼까요? 첫 두 클래스 그리고 뭐가 따라오죠? 5분의 휴식이 따라간다. 두 번 수업하고 5분 휴식.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통째로 follow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말을 바꿔서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거 해석해 볼게요. Psychology of Environmental Problems, 환경 문제의 심리. Psychology for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의 심리. Some experts argue that until the world distribution of the world wealth is altered, population will not be controlled. follow 뒤에 있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 주장하기를 세계의 부의 분배는 그것이 바뀌면 바뀔 때까지 인구는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부의 배분이 바뀌어야 인구 통제가 된다는 얘기죠. For example, Pierre proposed that population control closely follows economic development, which enables people to escape from the poverty cycle. 예를 들어서 Pierre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인구 통제는 면밀하게 경제 발전을 뒤따라간다. 그러니까 인구 통제가 경제 발전을 뒤따라간다는 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능하게 탈출하는 것을 빈곤의 사이클에서 탈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as poverty lessens, birth rates also decrease because women have better educational, professional opportunities as well as access to the birth control. 앞에 문장에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간다. 인구 통제가 인구를 억제할 수 있는 게 경제 발전하면 그 뒤를 바짝 따라 붙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빈곤이 줄어드는 건 출생률이 또한 줄어드는데 빈곤이 줄어들어 경제 발전하려는 거죠. 그럼 출생률이 그에 따라서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보다 나은 교육, 전문적인 기회를 갖고 또 게다가 또 출생 컨트롤, 이게 피임 같은 거예요. 피임 같은 거에 액세스,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lowered infant mortality accompanie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d nutrition and medical care also help to reduce birth rate.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follow를 뭐 따라간다, 뭐 뒤에 쫓는다, 뭐 이렇게 한글로 바꾸면 그것만 이해가 돼요. 변화가 됐을 때 그걸 빠르게 쫓아갈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독해라는 건 시간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인구의 억제가 따라간다. 누굴 따라가는 거지? 경제 발전을 따라간다는 말은 경제 발전이 먼저 가고 인구가 따라간다는 건지,
아니면 인구가 통제가 되면 경제 발전이 따라온다는 건지 막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기본적으로 팔로우의 뜻만 알면 되잖아요. 팔로우 미, 날 따라와. 그쵸? 경제 발전, 인구 억제 따라가죠. 누굴 따라가요? 경제 발전을 따라간다. 그럼 딱 이해가 돼야 돼. 순간. 이걸 또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습을 좀 문장을 자꾸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앞뒤 문맥으로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죠. 특히 도표부 같은 문제에서 수능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뒤 봤으면 이해가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자, lower the infant mortality. A company'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d nutrition and medical care also helped to reduce birth rate. 낮아진 유아 사망률. 낮아진 유아 사망이 컴퍼니 어깨에 함께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죠. 경제 발전과 어깨를 함께하고 같이 간다. 그리고 개선된 영양, 그 다음에 메디컬 케어가 또한 사망률을 줄이는데, 탄생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But unfortunately, poverty has been growing.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이니까 현재 쓰고 있죠. 앞에 이제 가정이라면 파버티는 빈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로 온 거예요. 이건 이론이고. More than 1 billion people in the world live in the desperate poverty without the basic resource of clean water, adequate food, shelter, or sanitation. 자, 10억이 넘는 사람이 세계에서 완전 극빈에 살고 있다. Desperate, 필사적인, 극단적인 빈곤에 살고 있다. 기본적인 리소스 자원, 깨끗한 물, 적절한 그런 물, 음식, 안식처, 그다음에 위생 같은 거 이런 게 없어요. Even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more than 1% in 9 fell below the official poverty line in 2000. 심지어는 이미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9명당 1명, 그러니까 10% 되죠 대략. 그 이상이 지금 오피셜 공식적인 빈곤선 파버티 라인 빈곤선 밑에 떨어져 있다. 2000년에. If the current practices continue,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면 one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will live in absolute poverty by 2050, meaning too poor to grow or buy enough food or maintain the job. 이런 현재 그런 practice 이러한 관행이 그대로 가면 아마 세계 인구의 반이 절대 빈곤, absolute, 절대 빈곤에 살 것이며 2050년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죠. 재배하고 음식을 충분히 사기에는 그리고 잡을 유지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물론. 자, 지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순간순간 나오는 이런 팔로 같은 단어들 순서가 어떻게 되지? 컴퍼니 같은 단어들 컴퍼니 쉽게 설명 들었죠? 어깨를 잡고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나올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 하지 말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것은 우리말을 바꾸는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번역이죠. 번역이고 느낄 수 있는가? 느낀다는 건 뭐죠? 우리말로 느낄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그게 결정적인 독해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follow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죠. follow 하면은 따라간다는 얘기죠. follow me. 그랬을 때 follow란 단어를 따르다라는 뜻으로 따라가다. follow me. 날 따라와. 이 뜻이니까 따라가다. 라고 했을 때 follow란 단어의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느낌과 소리로 follow를 들었을 때 느낌 다르죠. 눈으로 볼 때와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로 느끼면 듣기고 눈으로 봐서 느끼면 이게 독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소리로 follow 했을 때와 독해로 follow 했을 때가 거의 같게 느껴진다면, 같은 속도 느껴진다면 듣기도 잘하는 거고 독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follow를
followed by 이렇게 수동태를 바꿨을 때 약간 시간이 걸리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이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죠. 두 개의 수업이 첫 수업이 따라가진다 5분에 의해서 따라가진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외계어가 되어버리죠. 이게 우리말을 바꿨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수동태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수동태는 체득돼야 돼요. 체득. 몸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동태를 일반적으로 씁니까? 수동태를? 일반적으로 구어에서는 별로 안 써요.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들도. 그러나 수동태를 이제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냐?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책을 읽으면서 수동태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배운 사람들은 수동태를 또 쓰게 됩니다. 수동태라는 건 한 번쯤 더 말을 꼬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꼬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죠. 예를 들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직관적이죠. 그냥 이렇게 쓰면 누구나 뭐 초등학생도 다 쓸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뭐 대학생 되고 사회인 되고 또 그리고 지적인 사람들은 나 너 사랑합니다 하긴 하지만 동시에 뭐 당신은 뭐뭐뭐 하면서 수사하고 많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이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냥 a break 5 minutes follows first two class 하면 수동이 아닌 능동어 써도 되는데 구태여 수동어 쓴 이유는 다양한 표현인 거죠. 표현이 다양하다는 건 뭐예요? 표현력이 뛰어난 거고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련됐다는 얘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련된 영어를 보시고 읽어야 되는 거니까 수동태를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2번 수업하고 5분 휴식이구나. 휴식이 뒤따라온다는 거구나. 뒤에 온다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 또 해석을 해서 by는 뭐뭐에 의해서 follow는 따라가니까 따라짐을 당한다. 뭐 당한다 이렇게 말 붙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강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수동태는 당한다로 해석해라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말 바꿨을 때 이제 당한다,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말로 배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만 맞아요. 나머지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수동태, 특히 당한다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당하다 또는 뭐죠? 당하다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죠. 한글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근데 그거는 그 영어생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해는 될지 모르나 영어 발전에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